제가 모두반에서 했던 것처럼 그 우원식 의장님 뵙고 저희가 개혁신당도 국회 다원성의 일원으로서 젊은 세대를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에 우원식 의장님의 임기 초반부에 워낙 격동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남은 1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과제에 있어서 다원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지지율 정체기 또는 조정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조급해하는 모습이 더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그것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너무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나 노동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합의로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반기에 예산 국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가 많이 시끄럽겠지만은 적어도 지금의 약간 초반에 보이는 정부 여당의 독주와 같은 모양새가 지속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그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반 당대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떤 지지율 조정기가 있었을 텐데 네. 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의 하락폭이 좀 더 크다고 보시는지. 윤석열 정부는 저를 7월 7일인가요?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12%인가 13% 폭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정책적인 면 이런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일탈행위 때문에 그랬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좀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확한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우선 지금 시장이 쿠폰 주도 성장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던 소비 쿠폰 위주의 해법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비 쿠폰이 초기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그 돈이 다 거의 집행되어 가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계속 이런 식의 쿠주성이라는 것이 이 상황의 대안이냐라는 의문이 지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소주성과 비교해서 쿠주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은 그나마 최저임금 한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갖게 되지만은, 쿠폰주도 성장은 소비의 주체인 그런 일반 소비자가 솔직히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출을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이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좀 덜 되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요, 만약에 개개의 소비자가 그 쿠폰을 들고 소비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기존에 잘 되던 음식점으로 갈 것이냐 덜 되던 음식점으로 갈 것이냐 에서는 잘 되던 음식점에 더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쿠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소비 행태를 봤을 때 부익부 빈익빈의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다. 그리고 제도가 좀 더 촘촘하게 설계됐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구인 동탄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소비 쿠폰이 학원 지출로 이제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지출로 물론 간 다음에 또 남는 비용을 다른 곳에 소비 지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학원 업종과 같이 일부 업종에만 조금 몰리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우선 이게 마중물이라는 의미로 시작하셨겠지만은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해법을 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 때문에 처음에 이제 좀 올랐던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조정기가 아주 세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국가와 기업의 펀디멘털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에는 답이 없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예. 국회의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님의 이제 제명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예. 그것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신속하게 좀 되게 구성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저는 국회의원의 제명이라는 건 가볍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일 뿐더러 제가 TV 토론회에서 검증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제명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TV 토론에서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한 번도 저희가 논의된 적이 없는 그냥 자의적인 규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굴러가면은, 예를 들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떤 당의 경선에서는 뭐 춘향이 어떻게 하는 얘기 뭐 이런 아주 원색적인 비속어까지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는데, 다만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의적인 잣대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모든 검증과 그런 어떤 발언을 제어하게 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담하게 제가 대처하고 있지만은 너무 정치적으로 자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